네.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미래를 만나고 있는데 국회는 과거와 싸우고 있다. 의원님께서 어제 얘기하신 발언인데 논평 집회의 핵심 과제를 밝히셨어요.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상호 발표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일단 과연 한국에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인센티브가 있을지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저 케이블 우리가 일본, 싱가포르보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해저 케이블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AI 시대는 전기 먹는 하마인데 그러면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용수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술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우리가 광주 군공항처럼 뭔가 빨리 쓸 수 있는 국공유지는 어디 있는가.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외국 투자자들이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기업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게 곧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를 현실이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네네. AI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국회 내에 이런 국회 생각을 내에.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 지금 구상 지금 처음이신가요? 당 지도부하고 좀 얘기를 해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어제 그 글을 냈고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네. 저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이란 거는 야당 쪽도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이번에 여당 쪽하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특위가 구성됐으면 좋겠고 특위 구성은 좀 국회 내에 젊은 여야 의원들로 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에 지금 보면은 동서울 변환소 이게 지금 하남에 입지를 이미 선정이 됐는데 진척이 전혀 없어요. 계속 보도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적이신 건가요? 내일 이제 국회에서 김정호 기후특위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네. 공청회를 하는데 결국은 정권은 유한하지만은 영원한 게 하나 있거든요. 국민과 국가라는 건데 네. 이제 국민에게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국민에겐 또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 주민들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다고 보거든요. 현명하다고 네. 보고. 근데 충분하게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시라. 그리고 이 정부 측에서도 본인들의 대안을 이야기해봐라. 네. 그래서 그런 공론의 장을 가지고 우리가 현명한 길을 한번 선택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보도를 몇 가지 보니까 그동안 기업에서는 이 입지 선정을 하나로 했을 때 이미 주민들과도 좀 대화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더 이상 시간이 늦춰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변전소가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변환소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 없이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커지게 된 거고 더구나 여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할 때 세 자녀 이상일 경우는 특공 이런 걸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과연 길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명한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번 공청회가 좀 속도를 내고 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주민들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세상의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게 국민 주권 정부라고 보고 네. 정부는 그러면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업은 시행되는 거고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네. 전기가 수도권에 공급돼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네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 둘의 함수 관계를 풀어 나가는 게 결국은 정치의 몫이라고 네. 그걸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책도 내셨습니다. 지금 한 권 스튜디오에 가져오셨는데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여기 보니까 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 이런 의식을 문제의식을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매일 아침 이 정치권 뉴스를 전달하는데 AI는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또는 경제 분야에서만 언급이 되지 정치권에서 사실상 별로 언급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예. 어떻게 이 담론을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현실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네.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는 책을 쓴 일부러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건 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경제 성장론자이자 산업 정책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국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국민은 전 세계 삶은 25위에서 32위예요. 지금 청년들의 40만 명 이상이 아예 취직 문턱이도 가지 못했어요. 우리 집 문제 때문에 인생이 저당 잡히고 있어요. 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 어떻게 그러면 제가 풀어야 여태까지 할까? 했던 대로 계속 이런 성장 정책을 쓰면 과연 되는 건가? 근데 문제는 네. 이 AI라는 시대라고 하는 자체는 정말 승자는 강한 승리가 일어날 거지만 여기서 패배하면 나라나 개인이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그런 고민을 담아서 정책적 제안을 한 40가지를 쓰게 된 거고요. 아, 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앞으로 한 3년간에 몇백조 정도의 네. 수익이 날 걸로 세금이 더 거칠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럼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운영을 해서 우리가 저출생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우니 태어나면 1억을 국부펀드에 넣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7%로 운영을 하면은 20년이 지나면 3억 8,5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1억 원을 20세의 청년에게 기초자산으로 주는 거죠. 도전하는 삶을 살아봐. 네. 그리고 2억 8,500만 원을 가지고 45년, 65세까지 운영을 하면 이게 한 6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40억 원을 은퇴하고 살고 20억 원은 국고로 회수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국가가 돈을 쓰는 나라가 아니고 돈을 벌어서 국민들에게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젊은이의 삶을 도전하는 삶을 해야 그래야 이 AI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경쟁을 젊은이가 도전하고 또 나이 들어서는 안심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죠. 네. 그러니까 용역도 했는데 네네.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오면 좋긴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길을 한번 도전해 보자는 몇 가지의 제안들을 이 책에 담은 거죠. 네. 사실 말씀 들으면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고 그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연결지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얘기가 질문이 이번에 왜 2030 세대들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그거 왜 못했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명직으로만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그 2030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당에 들어와야 되는 것도 정부에도 들어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면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근데 또 한편 우리가 그 청년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당원들의 또 효능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효능감이 높지 않다. 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다음번 전당대회는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그걸 도입을 하니까 예, 예. 이게 자칫 뭐냐면 이해관계로 충돌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네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자식 같은 사람들을 전부 영입했어요. 우리 우상호 선배, 김민석 의원, 우리 송영길 선배 다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전재수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아들뻘 같은 사람들을 영입을 하면 새로운 피를 수혈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정부와 이 여야 국회 모두 AI 시대를 가려면 그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2030, 40의 대거 새로운 인물들을 결국 우리가 결합될 때 새로운 나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된 만큼 다음번 전당대회 때는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도 한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이 정부의 곳곳에 네. 2030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가 왔을 때 ITA 시대를 갔거든요. 네. 근데 ITA 시대를 연 것은 386에 우리 이혜진, 네이버의 이혜진, 카카오의 김범수 다 30대였어요. 네. 결국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번 AI 시대도 결국은 20대, 30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와 민주당도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 사실 우리 증시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검은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지금 현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 ETF 이거는 홍콩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있는 제도인데, 네. 그 우리가 SK하고 삼성 두 종목만 이걸 걸었다는 게 약간 좀 어려운 점이라고,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3천만 원 한도로 이제 걸고 하면은 예. 조금 더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삼성에서 우리가 혁신을 잘못했다고 해서 대국민 사과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올지는 몰랐죠. 네. 그만큼 세계 경제의 기술 경쟁은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의 그 안정성으로 수익으로 이게 성장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가급적이면은 네. 정부가 시장에 관여 안 하는 것일수록 더 튼튼하게 한다. 정부가 시장에 관여를 한다면 오히려 코스닥 같은데,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IT와 벤처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AI 벤처, 신흥의 이 싹, 미래를 만드는 싹을 발견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네. 오히려 지금 1,0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약 1,0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이 1,000억 기업이 1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성장의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더 건전한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다 돼서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더 자세하고 또 전당대회 후에 한 번 또 나와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말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늘 대기업만 얘기하고 대기업 외에는 없을까? 없긴 왜 없겠어. 있지. 있어. 하지만 그 안개 속의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뭐 도영이 뭐 잘 아나? 모르지. 모르면서 알고 있는 척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지. 좋은 말씀도 있지만 무조건 다 100이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100은 찾기가 힘들어. 뭐 진짜 영역이 다른 곳에서 100을 찾겠다면은 말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결과보단 스토리가 우선일지도 몰라. 우선.
결과보다는 스토리가 우선이다. 어떤 스토리로 그 과정을 거쳐서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맞춰서 방향을 또 나아가지, 결과만 보고 따라간다면 그거는 별로 안 좋아. 과정을 거쳐서 가면 좋다. 과정과 결과는 다른 거야. 결과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발생된 무언가의 이야기인데, 과정의 스토리를 얘기한다면 지나온 것까지 전부 다 추스려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저분께서 좋은 말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거에서는 계속해서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도 살아야 되고,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 아닌 또 더 작은 곳도 살아야 되고, 같이 순환적이고 또 같이 함께 잘 살아가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대기업만 으쌰으쌰 하지 말고 뭐 힘든 게 있으면은 뭔가 또 하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막상 뚜껑 열어보면 없어. 영역이 다른 곳에서 보면 다른 말들이 나오겠지만 몰라. 도용이가 다른 분야에서 무언가를 봤는데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시간 가면 다 알 거야. 우리 집에 몰래 오는 인간들은 도용이 양말도 훔쳐가고 토시도 훔쳐가고, 하여튼 자꾸 그런 식으로 해. 응? 내가 저번에 그랬지? 본인들이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더 축소시켜가지고 더 빨리 맛보시게끔 해주겠다고. 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소수의 몇몇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가만히.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 뭐 골리타분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니야. 맞는 말도 있대. 맞는 말도 있대.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일만 생각하고 일을 안 생각을 못 해버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같이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올라가잖아요. 오늘 날씨는 흐리네. 흐린데 27도야. 에어컨을 틀었는데 조금 있으면 에어컨을 잠깐 꺼야지. 네, 요즘에 게시판에 분류만 써놓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쓰잖아요. 쓸 필요가 없어. 늘 반복적인 이야기들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딘가에서 또 찾아봐야지 뭐. 내용은 똑같아. 하지만 제목이 달라. 뉴스를 잘 시청하다 보면 그 패턴이라는 게 나와. 저분들이 어떠한 취재를 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갔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 제목은 다를지라도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다수 같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어차피 취재 기자분들께서는 분명히 한 번씩은 취재를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또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어차피 거기가 어딘지 다 알기 때문에 취재를 더 나가야 되겠지. 저번에도 도영이가 얘기하다시피 이쯤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가서 또 취재해버리면 갑작스럽게 취재하면 당황하겠지. 부정적인 인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또 행정이나 관리 같은 거를 또 엉성하게 한 그러한 게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 한번 급습해버리면 그냥 다 탈탈탈 털리겠지? 내 말이 거짓말일까? 절대 거짓말이 아닐걸. 왜냐면 패턴상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패턴상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뭐 살아가면서 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를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뉴스를 어느 정도 시청하다 보면 그러한 패턴을 보지 않을까요?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유가 그냥 우유 좋아. 우유도 너무 더울 때 먹으면 졸음운전이 와서 안 좋으니까 시연할 때 먹어야 돼요. 지금 뭐 시연하나? 저분은 수녀님인가? 뭘 싸매고 있네. 그런가 본데. 그런가 보네.
요즘에 뭔가 보이나요? 안 봐요? 나 그런 거 안 봐. 그런 거 보면 뭐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안 나와. 보여주기식? 아 그것도 이제 안 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일단 뭐 모든 종교인들도 많잖아. 그럼 뭐 그분들이 뭐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이야? 나는 그냥 내 살아가는 것만 잘 살아가면 돼. 가끔 아주 가끔은 취재 기자분들도 정부 관리자분도 그냥 정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뱅뱅뱅뱅 돌 때쯤에 도영이가 또 말 한마디 건네야지. 이거는 이러하고 요거는 요러합니다 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똑똑한 분들도 많거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아. 응? 그렇다고 도영이가 완전 멍청한 건 아니지만 뭐 중간에 끼지든 못하지만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도 엄청 많아. 도영이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지. 못나고 잘났고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느껴보시면 알아요. 그 체험이란 게 어떠한 체험이냐에 따라서 이게 정도의 차이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몹쓸 인간들이 우리 집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겠지. 껌껌한 어둠 속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늘 도영이가 쓰는 말 있잖아요. 내가 껌껌한 암흑 같은 곳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볼게. 아무 인기척도 없이 그냥 가만히. 진흙같이 그 안개 속에 시커먼 곳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니 참 섬뜩한 이야기지만 아이 참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겠어. 아이 도영이 유튜브 채널은 그나마 고양이 이야기들이나 좀 보고 말지. 그것으로 인해 뭐 힐링이 되면 다행이고 그 외의 것들은 뭐 보면 뭐 그거 이야기를 잘 알겠어. 모르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유튜브는 뭐야? 나의 이야기 속에 스토리를 올리는 그런 건 것 같아. 돈이 나온다고 돈이 나오기 맨날 이제 영상을 넣어도 뭐 누가 봐? 보지도 않아. 그냥 시청 시간 몰라. 끝까지 보는 사람도 없어. 왜? 따분하니까. 자기의 어느 정도 마음이 일치하면은 끝까지 듣겠지만 듣지도 않아. 그냥 많은 거지 뭐 도영이가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도 있고.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덥고 습하고 흐리네요. 지금 시각은 8시 10분. 에어컨을 끄니까 바로 더워지는군요. 아이쿠 참이나 잘익었다. 에어컨 끄고 바로 시동 끄면 안 돼요. 조금 한 1분 정도 지났다가 시동을 끄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끄면 안 될 것 같아요.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용이 생각. 어제 AI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어저께 형님이 함께라는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양이가 있는 그 지점에 그 깔려 있는 그 팔레트를 회수를 해야 된다고. 아마도 그 팔레트를 회수한 그 계기가 된 이유는 아마도 도용이 유튜브에 나다나나 고양이 가족을 시청하면서 그걸 봤을지도 몰라. 아니 우리 팔레트네 왜 회수를 안 했지? 하고. 그 팔레트가 내가 보기에는 함께 일하는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2년은 훨씬 넘었다고 회수를 안 해갖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뭐 애초부터 회수를 했더라면 아무 문제는 없었지. 나무 팔레트는 더더욱 사람들이 뭐 회수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뭔가를 만들면 그 회수가 늦어지고, 심지어 뭐 나무 팔레트는 뭐 썩어서 뭐 누가 가지고 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튼튼한 팔레트는 회수 가치가 있지만, 나무 팔레트는 뭐 나중에 나무 팔레트를 만드는 회사가 또 사라질 수도 있지. 나무를 또 어디서 수입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또 만드는 회사도 또 뭔가 대안을 구상을 해야 되겠지. 나무 팔레트를 바로바로 회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팔레트가 거기에 수두룩히 있는 거예요. 하도 회수를 안 하다 보니까 물이 묻고 썩어 무너지는데 그 더러운 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죠 뭐. 그래서 아마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나서 추려보니까 거기서 팔레트를 안 갖고 왔다. 잊어먹은 건가? 아니, 잊어먹은 게 아니고 저기 귀찮아서 관리를 소홀히 한 거겠지. 그러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받잖아. 그러다가 알게 된 거고. 뭐 관리 소홀 뭐 잊어먹었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영상을 보고 여기 이제 또 주의 깊게 보지. 내가 여기서 팔레트를 이렇게 몇 개 갖고 왔는데 영상을 또 보면은 날짜와 그걸 보면 알겠네 하고 그냥. 어차피 고양이 이야기는 계속 하니까. 단지 변한 게 있다면 주변 세트장이 이제 바뀐다는 거지. 파란색 그 팔레트는 사라지고 나무로 된 팔레트가 깔려진다. 색깔은 더더욱 뭐라고 해야 되나? 몰라. 고양이 가족 오늘 또 도용이가 힘들게 또 잘 정리정돈 대청소 해야지 뭐. 대청소 해야지.